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자,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 돈 내고 쓰는 포토샵이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들이 조만간 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이 화려한 AI 혁명의 그늘에 가려진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기를 파헤치고 거기서 빠져나온 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포토샵, 또 업무용으로 많이 쓰는 세일즈포스 같은 이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우리가 SaaS라고 부르죠. 이 SaaS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AI는요, 단순히 우리 일을 셔틀처럼 도와주는 조수를 넘어서서 아예 우리가 쓰던 소프트웨어의 기능 자체를 통째로 흡수해버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고객 관리의 제왕, 세일즈포스, 디자이너들의 필수품, 어도비, 이런 공룡 같은 기업들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무려 30% 가까이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시장의 똑똑한 노는 이미 AI가 가져올 이 파괴적인 변화에 베팅을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거죠. 그럼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 현상의 본질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AI의 배신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소프트웨어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구원투수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산업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버리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원인은 바로 에이전트 AI라는 녀석의 등장입니다. 이게 기존 소프트웨어랑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일일이 명령을 내려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좀 써줘 한마디 툭 던지면 알아서 데이터 찾고 분석해서 보고서 초안을 뚝딱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자율적인 개인 비서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 줄어들고 직원 한 명당 돈을 받던 SAS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최근 K배증권 리포트에서도 이 점을 정확히 짚고 있는데 특히 어도비 같은 창작용 툴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이유가 명확해지죠. 간단한 이미지 편집 정도는 이제 AI가 훨씬 빠르고 싸게 해주니까요. 심지어 이런 우려는 아주 보수적인 채권 시장에도 반영돼서 이 기업들의 부도 위험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 빌려주기도 불안한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시장은 이 엄청난 변화를 숫자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시장 전망 데이터를 보면서 앞으로 판이 어떻게 바뀔지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몇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부의 이동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앞으로의 구도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기존 사스 시장은 점유율이 서서히 쪼그라드는 반면에 오른쪽의 에이전트 AI 시장은 그 파일을 그대로 뺏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이라는 케이크는 점점 커지는데 정작 기존 강자들이 먹을 조각은 갈수록 작아지는 꼴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지는 시나리오입니다. 5년, KB증권 리포트가 제시한 시간입니다. 기존 세스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유효한 기간이죠.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게 5년 뒤에 갑자기 망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미래를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먼저 반영하잖아요. 지금의 주가 하락은 이미 이 5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가격에 녹여내기 시작했다는 아주 무서운 뜻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기술주 투자는 다 끝난 거 아니냐? 천만에요. 돈이라는 건 절대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한쪽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죠.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이탈한 그 막대한 자금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돈이 향하는 곳은 바로 새로운 인프라 전쟁입니다. AI라는 이 엄청난 두뇌를 24시간 내내 가동시키려면 그에 걸맞은 강력한 심장과 튼튼한 혈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소프트웨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빠져나온 돈이 이제는 데이터 센터, 발전소, 전력망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160%. 이 숫자 하나가 지금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추가로 필요할 전력 수요 증가율 전망치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웬만한 국가 하나가 쓰는 전체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건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발전소를 더 짓고 전력망을 새로 깔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거대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이제는 화려한 파워포인트로 설명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묵직한 터빈과 변압기 같은 것들이 투자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AI라는 천재적인 두뇌를 쉬지 않고 돌리려면 안정적으로 피를 공급할 심장과 혈관이 당연히 필수적이니까요. 최근에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 주가가 왜 그렇게 급등했는지 바로 이 변화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돈의 흐름에 어떤 기업들이 올라탈 수 있을까요?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먼저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낼 원자력 발전소나 가스터빈, 그리고 그 전기를 손실 없이 멀리까지 보내줄 전력망과 변압기, 그리고 AI 서버 안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할 핵심 부품, 바로 HBM 반도체와 고용량 MLCC 같은 부품사들이죠. 좀 더 멀리 본다면요, 지금의 컴퓨팅 한계를 뛰어넘어서 AI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양자 컴퓨팅까지 이 거대한 흐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름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 증권사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발전 쪽에서는 원전과 가스터빈 사업을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AI 서버의 심장인 HBM을 만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핵심 플레이어로 꼽힙니다. 또 AI 서버 한 대에는 일반 서버보다 훨씬 많은 고성능 MLCC가 들어가거든요. 이 분야의 강자인 삼성전기 역시 중요한 수혜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투자 지도를 그려야 할까요? 지금부터 2026년까지 내다보면서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는 3가지 전략적인 접근법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곡괭이와 삽 전략입니다. 옛날 골드러시 때 진저 돈방석에 앉은 사람은 금을 캐던 광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곡괭이랑 삽을 팔던 사람이었잖아요. 바로 전력, 반도체 같은 필수 인프라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미 실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될 수 있죠. 둘째, 좀 더 높은 수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무너진 사스의 폐허 위에서 새롭게 피어날 차세대 AI의 거인을 직접 찾아 나서는 겁니다. 물론 어떤 회사가 최종 승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는 훨씬 큽니다. 마지막으로 탐험가처럼 양자 컴퓨팅 같은 파괴적인 미래 기술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소액을 투자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건 당장의 수익보다는 10년, 20년 뒤에 잠재력에 베팅하는 아주 긴 호흡이 필요한 투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I 혁명의 주무대가 바뀌었습니다. 저 하늘 위 구름 같은 가상의 클라우드 공간에서 이제는 우리 발밑에 단단한 콘크리트와 구리 전선이 깔린 전력망으로 옮겨왔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물리적 세계의 변화에 맞춰져 있습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의 계좌에 담긴 종목들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실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시황 분석 놓치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